안녕하세요. 코털스의 선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따라하기 영상이 아닙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면 되나요? 라는 질문 전에 왜 계좌가 깎이는지, 왜 손절이 괴로운지, 그리고 왜 기법을 배워도 수익이 나지 않는지 그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걸음, 바로 1구간 이론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앞선 신법 구조, 기법 3단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 영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보고 와주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강의가 실전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구간 10만원에서 30만원 구간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잃어도 삶에 큰 지장이 없는 시드입니다. 물론 1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클 수 있지만 100만 원, 1000만 원대의 시드에 비해 최악의 경우 청산을 당한다 할지라도 멘탈에 비교적 적은 타격을 입고 지금 당장 이 돈이 없더라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입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 때문에 쉽사리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자리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손절도 손실률로 보면은 클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작다. 10만 원에서 10%의 손실은 만 원입니다. 10%라는 손실률은 꽤 크나 금액적으로는 작아서 손절해야 할 때 비교적 더 빠른 판단을 내리고 손절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더 과감한 기준 매매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내 기준을 지키는 매매를 철저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매매 훈련을 잡아갈 수 있는 좋은 시드입니다. 평소에 큰 시드로는 내가 손이 나가야 할 때 못 나가던 분은 이 구간 시드에서 더 철저히 연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를 다시 자신의 시드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반드시 이런 훈련부터 시작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수익이 수익률로 보면은 클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작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1구간이어서 생기는 단점입니다. 수익률은 크지만 수익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익절을 해야 할 때 익절을 미루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매매해야 내가 이 구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기준을 잡고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구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구간이란 계좌의 생존과 매매 기준을 기준점으로 두고 우리가 시작할 겁니다. 자, 이 구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이 바로 우리의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잃지 않으려고 할 때 바로 계좌의 우상향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잃지 않으려고 할 때가 바로 생존인 겁니다. 자, 구조 기반으로 우리는 매매를 반복해서 실전에서 버틸 수 있는 바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구간이 바로 이 1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매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배율로 고정할 겁니다. 다른 배율 아니고 저희는 앞으로 이 구간에서는 딱 15배율로만 계속 고정해서 매매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진입 비중은 30%로 고정입니다. 전체 비중이 아니라 15배율에서 30%만큼만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손절은 0.7% 이내로 고정합니다. 자, 0.7%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0.7%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차트상에서의 0.7%를 얘기합니다. 내 손익비가 0.7%가 아니라 차트상에서의 0.7%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보는 손해는 15배에서 그 중에
30%는 0.3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0.7%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3.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절을 3% 이내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고 3.15%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손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네 번째, 분할 진입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진입하고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매매는 계좌의 우상향에도 목표를 두고 있지만 바로 이 구조들을 반복하면서 반사적으로 판단하는 뇌회로를 만드는 바로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또 뇌동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훈련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계좌의 우상향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구간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기본 세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BTC USDT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게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BTC USDT.P 라고 검색을 하세요. 자, 이 .P는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P가 없다면 이거는 현물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로 검색을 하셔서 자, 이 중에서 거래소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가장 거래량이 높은 바이낸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거래소라고 할지라도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소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차트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언어에서 잉글리시로 되어 있으시면은 한국어로 바꾸신 다음에 하시게 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지표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지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VR, VP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 제가 말씀드린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MSB 띄고 OB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는 EMREKB 라는 분이 만드신 지표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로 지그재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지그재그 플러스 플러스라는 지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적용할 때는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지표가 적용이 되면 여기 왼쪽 상단에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선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지표를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지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구간에서 사용하는 도구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VRVP, Visible Range Volume Profile이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 기본 제공하는 지표이며 4시간과 15분 차트를 기준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 지표는 POC, VAH, VAL이라는 3가지 핵심 레벨을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 어디에 매물대가 몰려 있는지, 즉 어디서 강한 반응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처럼 보여도 실전에서는 진입과 손절, 익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VRVP 지표는 4시간과 15분 봉으로 먼저 살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세로축에 거래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나타났느냐 라는 표시인데요.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지지와 저항이 어디인지 잘 찾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것을 통해 시각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쉽게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3개의 선으로 뜨지 않고 흰색 선만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은 여기 있는 걸 2번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막대 바를 2번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모습에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VAH, VAL이 체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저와 같이 3개의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VAH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도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VAL은 매수를 하는 자리라서 초록색으로 나타냈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안하기 위해 저는 점선으로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실선으로 하실지 점선으로 하실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흰색 선이 제가 말씀드린 POC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 밑에 있는 선이 VAL이고요. 위에가 VAH입니다. L과 H는 로우와 하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흰색 POC 선은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존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시간 전투선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그재그라는 지표를 사용할 겁니다. 물론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기본 지표도 있지만 이분께서 만드신 커뮤니티 지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도 좋아서 제가 이 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는 복잡한 차트 속 구조를 단순하게 시각화해 줍니다. 자동으로 고점과 저점을 잡아주면서 HH, HL, LH, LL과 같은 구조 흐름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H는 하이, L은 로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 구조인지 하락 구조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그림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특히 추천하는 도구입니다. 지그재그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HH, 그 다음에 LH, 그 다음에 HL, LL과 같은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을 표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에 있는 표시들은 끝에 H가 붙게 되고 밑에 있는 것들은 끝에 L이 붙게 되는데요. 이 지표를 읽는 방법은 HH에서 HL이 반복이 된다면 상승 추세를 뜻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HH에서 HL을 살펴보게 되면 4시간봉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HH에서 HL이 나타나느냐? HH, HL, HH, HL, HH, HL, HH, HL 이렇게 HH부터 HL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되면 상승 추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LL에서 LH를 반복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LH, LL, LH, LL, LH 여기서는 HL이 됐으므로 더 이상 하락이 아닌가? 라는 의심할 수 있는 구간에 다다르지만 다시 LL로 내려갔다가 LH 여기서는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차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HH에서 HL이 반복되는지 LL에서 LH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해서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HH를 찍었다가 바로 LL을 만든다? 그거는 추세가 끝났다라는 경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직접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롱의 기본 조건은 HL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HH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숏 기본 조건은 LH에서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LL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게 롱과 숏의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구조가 미친 듯이 HH, LL, HH, LL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교차를 한다면 그건 횡보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Market Structure Break and Order Block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MSB, OB라고도 말합니다.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지표고요. 이분께서 만드신 지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구조의 전환 시점을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 도구입니다. MSB가 뜨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흐름이 깨졌다는 뜻이고 함께 뜨는 OB, 그러니까 OB는 바로 이 오더 블록을 얘기하는데요.
얘는 강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말하고 우리가 그걸 예측해주는 지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지표는 우리가 진입할 때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MSB OB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B OB 지표에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MSB는 우리가 지그재그 지표에서 상승 중이던 HL을 깨게 되면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MSB가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면 하락 중이던 LH를 돌파하게 되면은 MSB라는 이런 초록색 지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MSB가 뜨는 순간에 이 OB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OB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오더블럭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가 뜻하는 것은 세력이 매집한 가격이고, 다시 만약에 여기를 터치하게 된다면 반등이나 이렇게 반등이나 또는 올라오다가 이런 데를 부딪히게 되면은 다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MSB가 뜨게 된다면 상승을 보게 되면 되고, 빨강색 MSB가 뜨게 되면은 하락을 보게 되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계속 MSB가 깨졌다가 다시 깨졌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를 추세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개의 지표를 모두 켜놓고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그재그 지표가 조금 정신이 없는 면이 있어서 만약에 구조가 파악이 다 완료가 되시면은 이걸 끄시고 이렇게만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롱 관점에서 어떻게 진입하고 청산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그재그로 저점이 높아지는 HL 구조가 확인이 되면, 두 번째, 그 직전에 MSB와 함께 OB가 발생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세 번째, 그런 다음에 VRVP의 VAL이나 POC 하단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요. 네 번째, 손절은 직전 저점에서 0.7% 하단을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익절은 POC나 VAH 구간까지를 우리가 익절 구간으로 삼을 겁니다. 이 5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숏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관점은 롱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5단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그재그로 고점이 낮아지는 LH 구조가 보이게 되면 MSB와 함께 OB가 함께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고, 세 번째, VRVP의 VH 근처나 POC 상단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네 번째, 손절은 직전 고점보다 0.7% 위. 다섯 번째, 익절은 POC나 VAL입니다. 이 역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진입을 합니다. 추격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횡보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구조 매매는 사실 추세가 있을 때 진입을 해서 추세를 우리가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횡보장은 추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추세 없을 때는 매매를 못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전략적 대응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횡보장에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장에서는 구조 매매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구조 매매를 설명드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조적인 매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횡보장에서는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이용을 합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중에서도 30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면 숏, 그 다음에 하단을 이탈하면 롱을 들어감으로써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너무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매와 더불어서 선을 많이 긋는 편인데요.
저는 패러렐 채널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패러렐 채널이 있죠. 자, 얘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꼬리부터 그립니다. 저는 2017년부터 차트를 그릴 때 꼬리부터 긋는 꼬리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몸통서부터 그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꼬리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로 긋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가 또 생기는데 이거는 하단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평행하게 저항과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하락 채널의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그러면 보시게 되시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하는 와중에 자, 여기서 보게 되시면은 상단을 계속 두드리다가 뚫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다가 자, 우리가 가로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게 되죠. 그러고서는 지지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이렇게 지지도 되지만 나중에 VR, VP로 살펴봤을 때 여기가 POC 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도 살펴가면서 하면은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더불어서 우리가 패러렐을 하나 더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상단으로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방으로 가는 추세의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되고 이렇게 지지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밑에서 롱을 잡았다. 그러면 익절을 우리가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여기서 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얘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서부터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게 뭐죠? 박스죠.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서부터 하단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를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 박스권을 좀 더 길게 보면은 여기까지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는 가장 힘든 게 내가 여기서 숏을 쳤지만 계속해서 내 평단을 오고 또 여기서 롱을 치지만 여기서 계속 롱 내 평단이 오는 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짧게 먹는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가 우리의 익절 지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를 만약에 바로 뚫고 올라간다면 이 채널의 상단이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채널까지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추세의 흐름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상승 추세로. 그때는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시 구조 매매로 돌아와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횡보장일 때 여러 가지 지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볼린저 밴드, 두 번째, 각각에서의 이렇게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고, 거래량이 있을 때를 유효하게 보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그 의미를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패러렐,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써 우리가 여기를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계속 막히는지, 만약에 여기서 계속 막히고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여기서 하락으로 또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짧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에서의 수익도 무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횡보장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를 하지 말라 그러면 수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까지 아예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랑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횡보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언제부터 횡보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봤을 때 볼린저 밴드를 1시간으로 켜서 보게 되시면은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이럴 때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20선을 받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20선을 이탈한 이후부터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계속 이 2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가 횡보장의 돌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때는 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일 때는 특히 이렇게 이런 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중인데 여기서 숏을 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데서 숏을 치고 왜냐면은 볼린저 밴드만 보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여기서 숏을 쳐야겠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다시 내 자리 오고 그러다가 확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 자리 여기에서 많이 물려 계시겠죠. 그래서 6천 밑에 요 구간에서 지금 숏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숏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또 하나의 지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구간들이 지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걸 떠나서 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아주 강한 지지가 되겠죠. 왜? 숏을 친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급하게 내려온다면 만약에 여기서 숏을 쳤어요. 그랬을 때 얘가 급하게 막 세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가 바로 익절 지점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를 정말 무시하고 뚫는다면 이 채널의 다시 하단까지도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걸 크게 보면 이건 뭐다? 결국에는 횡보장이다. 그리고 이런 박스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되는데 이런 박스의 상단 또는 하단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를 뚫고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를 살펴보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가성비는 아무래도 박스 상단이고 또 주말에는 우리가 큰 추세의 흐름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오히려 베팅을 하게 되면은 손익비가 좋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그냥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과 결합해서 보신다면은 분명히 더욱더 베팅이 아닌 정말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횡보장에서의 매매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FVG는 제외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VG는 ICT 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조보다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자리를 FVG로 보려다가 기준이 흐려집니다. 세 번째, 구조 기반 매매가 아닌 자꾸 FVG를 통한 기법 매매를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1구간에서는 FVG를 제외하고 구조 파악하는 연습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 구간부터 도입해서 빌드업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다섯 번째 구간으로 갈수록 도구가 늘어날 거고요. 도구라는 건 지표를 얘기하죠. 그리고 구조 판단 기준이 더 정교해질 겁니다. 그리고 시드와 매매 전략도 더 세분화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ICT 기법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구조 기반으로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무작정 따라하라고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을 만드는 훈련 영상입니다. 앞선 신법, 구조, 기법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영상을 보면 절대로 실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를 기반으로 이 구조들이 어떻게 진입, 손절, 익절로 연결이 되는지 실전편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계좌 우상향은 기법이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이론편이 여러분의 기준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주부터 10만원에서 1억 챌린지를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